중요 정보입니다. 오늘부터 50만원 부담경강 크레딧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오브제 첫날이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무조건 꼭 보셔야 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 누르셔서 정확한 정보 받아보십시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1시간 전에요. 이런 댓글을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저는 73세 소상공인인데 73세세요. 연매출이 500만원도 안 됩니다. 4대 보험 안 내고요. 의료보험도 자식 앞이다 보니까 피보험자로 돼 있고 전기, 수도세, 공과금 전부 아들 앞으로 지출되고 있어요. 저는 사용할 것이 없어. 50만원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속상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지원을 못 받아요? 아니죠. 이게 순서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일단 기본적인 대상이면은 받습니다. 그 기본적인 대상이 뭐예요? 연매출 3억원 이하에. 그 다음에 뭐죠? 5월 1일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 자, 이거 기본 조건이면 받아요. 대상자가 됩니다. 그 50만원 크레딧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요, 요런 문제는 받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내가 50만원 크레딧을 받고 나서의 문제예요. 이게 안 됐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신청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50만원 크레딧은 내가 기본적인 조건이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쓰거나 못 쓰거나 안 쓰거나는 나중 일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받아 놓으세요 일단. 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쵸, 이런 우리 73세 소상공인 분들은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내가 50만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50만원 크레딧은 받아요. 받은 다음에 쓸 데가 없는 것 뿐이야. 내가 이걸 쓸 데가 없을 뿐이지 50만원 크레딧은 여러분의 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옵니다. 근데 뭐예요? 신청을 해야 받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시면 아예 그냥 50만원 크레딧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분께서는 일단은 신청하십시오.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대상자 되면 50만원 크레딧이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들어올 거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를 쓸지 아니면 못 쓸지, 요 케이스면 이제 뭐 쓸 데가 없죠. 나갈 길이 없죠. 나갈 길이 없죠. 그럼 못 쓰는 거죠. 안 쓰던지 그건 나중 일이다. 중요한 건 뭐다? 일단 받아놔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5시간 전입니다. 자, 콜센터 통화했는데요. 사업자 주소에 관한 공과금은 되고 본인 집, 가정집 공과금은 안 된다 합니다. 자, 요렇게 주셨습니다. 요렇게. 그럼 뭐야? 가정집 안 된다는 얘기네? 가정집 공과금. 자, 요렇게 주셨고요. 네, 가정용도 됩니다. 콜센터에서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같은 콜센터예요. 그죠? 같은 콜센터인데 콜센터에서 한쪽은 된다고 그러고요. 가정용 된다고 그러고요. 또 한쪽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자, 이게요. 보세요. 2일 전에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었죠? 7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전화 문의한 결과 소상공인 자택 공과금은 물론 가족 제3자 공과금 소비 가능하다는 답변 들었어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제3자 공과금은 안 될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라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 뭐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자택 공과금 되냐 안 되냐 요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제3자 공과금이 안 되는 이유가 명의가 다르잖아요. 예. 명의가 다르잖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김땡땡 공과금인데 나의 이름은 권땡땡이야. 신용카드 이름이 명의가 다르잖아요. 매칭이 안 되죠. 이거는 제3자 공과금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건 안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자택 공과금 되냐 안 되냐 요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게. 왜냐면 이건 명의가 같거든. 예, 명의가 같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근데 보세요. 2일 전에는 콜센터에서 된다.
그죠?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도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까지 하셨어요. 가정용 된다고. 근데 이게 뭐죠? 2일 전입니다. 2일 전. 2일 전. 그런데 보시면 오늘 와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콜센터 쪽에서도 이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예, 정리를 해서 야, 가정집은 안 된다고 이제 안내해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전화해봤자 가정집은 안 된다고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케이스. 예,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시니어 소상공인 분들은 어차피 낼 게 건강보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국민연금 낼 이유가 없죠. 국민연금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낼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수도라든지 아니면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관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관리단에서 내는 상가 관리단이라든지 고지서로 이렇게 통합해서 나오는 분들도 해당 안 될 거고. 그러면 유일하게 남는 게 건강보험이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도 피부양대로 들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소득이 작아서.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사각지로 남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중에서 야, 그런 거는 희박하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희박하다. 뭐 그래요.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위에 73세 소상공인 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게 이제는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게 조금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뭐 이거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받아 놓으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 이게 공개된 장소다 보니까 저는 이제 FM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FM적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콜센터 쪽에서는 안 된다. 근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되든 안 되든 나중에 그걸 못 쓰던 어차피 못 쓰면 국고로 환수되거든요. 어차피 못 쓰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일단 받아 놓으세요. 예,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든 수정이 되든 뭐든 간에 일단은 받아 놓으십시오. 예, 거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내가 못 쓰는 한이 있어도 받아 놓으시라. 여러분 몫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잡히지 않고 여러분 먼저 준 다음에 뭔가 그때 가서 계산해 보겠다 그런 거면 아니죠. 그런 거면은 신청 안 되시는 분들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1차 추경 때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어차피 어디엔간 쓰입니다. 여러분이 안 받아놓으시면 이것도 딴 데로 가요 또. 이게 제가 마음 왜 열내는지 아시겠죠? 소상공인 분들이 안 받아놓으면 이거 불용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딴 데로 흐른다니까요 이 예산.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엉뚱한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불용으로 빠지면. 아니 왜 소상공인한테 나오는 걸 소상공인한테 써야지. 남는다고 해서 그걸 회수해서 국고로 환수해서 딴 데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일단 받아 놓으십시오 일단. 그 나중에 뭐 수정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받아 놓으세요 제발. 우리 소상공인 분들, 우리 시니어 분들. 그리고 제가 좀 열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담경감 크레딧은요 1차 추경입니다. 1차 추경. 전 정부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전 정부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담경감 크레딧 뉴스 보도 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조용합니다. 저만 얘기하죠. 여러분 저 없으면 아마 이거 오늘 한 주도 몰랐을 거예요 진짜. 조용해요. 되게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현 정부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이에요. 이거 전 정부가 만든 거다 보니까 그 현 정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조용해요. 진짜 원래 이 정도의 50만원 크레딧이면은 이거 엄청나게 홍보하고 막 엄청나게 막 뉴스 보도되고 해야 되거든요.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저만 막 얘기하죠. 여러분 저 아니었으면 이런 거 있는지도 잘 모르셨던 분들 꽤 많았을걸요? 언제 진행된지도 모르고 오브제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빨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서 전 정부에서 만든 거든 뭐든 간에 일단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일단 이거 뭐 가정집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끝맺음을 해줘야 된다. 명확하게. 공문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예, 공문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부제한다. 오늘부터 신청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뭐요? 제발 그냥 무조건 받아놔라. 일단 그 나중에 어떻게든 간에 일단 여러분 몫으로 나온 거 받아놓으시라. 여러분이 어차피 안 쓰면 예산 남아서 불용 예산으로 빠져서 다른 부서에서 갖고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돈 쓸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저는 농협계좌에서 전기요금 건강보험이가 자동이체되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그럼 이분은 건강보험료랑 전기요금 이거 내시면 되죠. 그죠? 근데 자 보세요.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어요. 부담경감 크레딧을 농협카드로 받았어요. 잘하셨네요. 농협카드로 받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카드이체로 직접 바꿔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빠져나가나요? 알아서 빠져나가지 않죠. 예, 카드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 우리 같이 가볼게요. 자, 부담경감 크레딧 우리 신청 사이트죠. 그러면 여기 자주 하는 질문 가보십시오. 자주 하는 질문. 예, 자주 하는 질문 클릭. 자, 여기 쭉 내려가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요. 여기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긴 아니구나. 예, 신청 시 카드사 선택은 필수인가요? 요 내용이 나오죠? 자, 신청 시 카드사 선택은 필수인가요? 보겠습니다. 클릭. 예, 맞습니다. 그죠? 필수라 그러죠? 신청 시 카드사 선택은 필수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선택한 경우 지원 대상 선정 후 별도 등록하지 않고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자동 등록 처리됩니다. 신용 체크카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선불카드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카드사 홈페이지 앱을 통해 별도 발급 신청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신용 체크카드로 나가는 겁니다. 결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체를 바꿔 놓으셔야 돼요. 자동 이체된 거를 카드로 나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선결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결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동 이체 해지하기가 귀찮으시면은 이제 빠져나가기 전에, 자동 이체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전화하셔갖고 나 요 카드로 먼저 계산해달라 이렇게. 그러면 자동 이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 카드로 선결제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전화해서 뭐 전기로든 뭐든 간에 전화해서 이걸로 이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자동이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대신에 자동이체 나가기 전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 자동이체 빠져나간 다음에 봤자 아무 의미 없죠. 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정부서 50만원 주는 건 고마운데 그저 카드사에 공공요금을 체크카드 식으로 지급해주다 보니 그쵸? 카드사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다 보니 50만원이 정확하게 다 소비 안 되는 경우 남는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이게 잔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들어와요. 폰트로 들어온 겁니다. 그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돈이 남는 거 아닙니다. 체크카드에 체크카드에 돈이 얼마 남는다, 이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돈 들어오거나 이런 개념 아닙니다. 디지털 카드 포인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안 찍힙니다, 이거. 남은 카드 잔액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14만 7천원 곱하기 3개월 하면 얼마 되는데 나머지 5만 9천원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자, 공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사용기한이 이제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다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써 있습니다.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그러니까 남는 거죠. 예, 남았죠. 그죠? 그 얘기죠. 지금 아까 질문 주신 분의 똑같은 얘기죠. 남았어요. 그럼 뭐래요?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될 예정이다. 남는 금액은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 주신 분은 그걸 돈이라고 이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잔액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포인트입니다. 디지털 포인트예요, 그냥. 남는 그 포인트는 국고로 회수됩니다. 국고로 다시 회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됐고요. 또 하나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제가 그 영상에는 안 담아드렸는데, 내가 이제 썼는데 50만원 초과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공과금이 60만원이고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20만원입니다.
그죠? 예. 공과금이 이제 60만 원의 카드를 이제 긁은 거죠. 이제 카드로 카드로 했기 때문에 공과금이 따져 보니까 60만 원이 돼 있고 음식점에서 20만 원 결제했어요. 그래서 내가 총 카드 결제액이 이제 8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크레딧 잔액은 50만 원 받아놓은 게 이제 그걸 써버리는 거죠. 예. 크레딧 잔액은 0원이고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카드 내라고 이제는 청구서 날라오잖아요. 카드 청구서. 그럴 때 어떻게 나온다? 이제 3천만 원만 나오는 거죠. 원래는 80만 원인데 어차피 50만 원은 크레딧으로 썼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제 30만 원이 여러분이 이제 카드 청구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공과금 30만 원이에요. 음식점에서 80만 원 결제했습니다. 그냥 음식점은 그냥 내가 이제 먹으려고 한 거죠.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나 50만 원의 크레딧이 있죠? 그러면 크레딧 잔액 20만 원 남네? 그죠? 20만 원 남았잖아요. 50만 원에 30만 원 썼으니까. 음식점에서 50만 원은 당연히 내가 부담해야 될 거죠. 이거는. 그죠? 내가 부담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상공인 부담 50만 원. 잔액 남고 공과금은 요걸로 처리했고 요건 처리했고 내가 쓴 것만 이제 쓴 것만 나오겠죠. 청구서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크레딧 차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공과금에 쓴 거는 크레딧에서 차감된다더라. 오버되면은 그냥 내가 내는 거고 미만이면은 계속 크레딧 잔액이 남아서 이 한도 내에서 계속 쓰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화요일이죠. 내일은 이제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 05번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본인의 요일에 맞춰서 무조건 신청하시라. 그게 뭐 못 쓰던 안 쓰던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못 쓰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라면 대상자 부합한다 그러면 일단 신청해 놓고 크레딧을 받아 놓으십시오. 제가 이게 우리 여정 가족님들 그래서 여정 가족님들 꼭 보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처럼 그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처럼 포기하실까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말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제 채널을 위에 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 기자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한번 공론화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뉴스에 보도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되겠죠. 부당경감 크레딧 굉장히 혼란스럽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제 그 언론 보도가 되고 막 이러면은 또 정부가 뭐 나서겠죠. 지난 정부에서 만든 거지만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신경 써야 되겠구나. 신경 써야 됐다고 그래서 명확한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명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크레딧 50만 원은 여러분 꼭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오브제 끝자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저는 되게 50만 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공공요금 내는 거잖아요. 어차피 실비 내는 거 50만 원 내는 거 이거 진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산이 이거 엄청 큰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대부분이 잘 모르셔서 이제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민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를 대해서 공론화하는 이유가 우리 여정 가족님이 그래서 보라고 그러는 거죠. 딴 분 보지만 안 보셔도 되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좀 보셔서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겁니다.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 보죠. 오늘 좀 내용 길지만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요. 자, 공문 사이트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죠. 이제 쓸 수 있는 곳이죠. 한전, 그죠? 전기, 가스 요금, 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상수도 사업본부, 그 다음에 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걸로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야죠. 그죠?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써져 있는 거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크레딧을 차감한다. 그런 다음에 나는 도저히 나갈 게 없어. 도저히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야. 그런 분들은 일단 크레딧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남겠죠. 그럼 기다려 보시라 이거예요. 기다려 보시라. 그래서 뭐
뭐 개인용 공과금 된다더라, 뭐 제3자는 일단 아니고 개인용 공과금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어서 내가 이것도 쓸 수 있는데 4대 보험료 내가 요거 나갈 거 여기에 고지되어 있는 거 여기 나오는 걸로 쓸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개인용으로 먼저 쓰지 마시고 요거대로 먼저 하시라. 먼저 공과금 요거를 먼저 하시라. 요거를 아시겠죠? 요거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포인트가 남으면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 그때 가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파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이쪽이 개인용 된다고 그래서 개인용으로 먼저 신청하거나 개인용으로 먼저 크레딧 차감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먼저 하고 이런 거 먼저 하고 우선순위로 먼저 요거를 나온 대로 공문에 나온 대로 먼저 요걸 한다. 아시겠죠?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지금 10시가 넘었어요. 10시, 밤 10시. 오늘 아침부터 오전에 제가 경희대 수업이 있었거든요. 강의가 있어갖고 방학인데 그 비학기 과정 하는 게 있어요. 방학마다. 그래서 오전에 강의했죠. 오후에 방송 있어서 KTV 가고 KBS 라디오 가고 뭐 하루 다 갔죠. 그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저도. 그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다 보니까 또 방송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준비에 또 시간 가느라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10시가. 나라에서 저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라에서 저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50만원 크레딧 엄청난 건데 진짜 정말 의외인 게 관심이 없어요. 별로. 진짜 저라도 이렇게 좀 떠들어대야 막 얘기를 해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챙겨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으신 분들은 금방 하세요. 젊으신 분들은 그냥 탁 봐도 그냥 탁탁탁 하셔갖고 바로바로 신청하시고 내가 이걸 4대 보험료 어떻게 쓰고 전기 가스 요금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니어분들이 요거 제가 좀 어려워요. 시니어분들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우리 젊은 소상공인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이 공공 크레딧 얘기는 제가 말을 해도 그냥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분들 위해서 여정님이 그냥 좀 강조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분들은 무조건 계속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로 신청하다 보니까 좀 심플하잖아요. 구조적으로는 심플한데 이 사용처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한번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자동이체를 끊어야 되잖아요. 일단 내가 통장에서 나가는 그 자동이체를 일단 카드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이젠 귀찮은 거지 사실. 한 번 손이 더 가야 되고 이것도 젊으신 분들은 뭐 모바일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하실 텐데 시니어분들은 또 현장 가갖고 또 가서 바꿔야 되고 막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거만 아니었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만 어떻게 해결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50만원 놓치지 않고 챙겨 가실 것 같아 갖고요. 그냥 너그러이 좀 영상이 길고요. 그래도 좀 너그러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제가 반복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공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그러이 이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아마 제 진정성은 우리 여정가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들 여러분의 경제 비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아까처럼 자기가 잘못 이해해서 아예 신청을 못하는 케이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나온 50만원 그냥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라는 겁니다. 영상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내일 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화요일이죠. 그래서 또 출연해서 또 생방송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내일 KBS ETV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시면 제가 또 나와서 내일은 이 공공요금 크레딧이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지원금
소비지원금리, 소비 쿠폰, 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내일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시면 우리 또 공중파에서 제 얼굴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감사합니다.